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처리형에서 문제 처리 파트가 되겠네요. 한번 보시죠. 실전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친화력 동모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가족 체육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7월 달력과 조건을 보고 체육대회를 열기에 가장 적합한 날은 언제냐? 자, 달력에 나와 있네요. 7월 달력이고요. 1일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31일이 목요일인 형태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기본은 소거형이에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지우거나 해당하는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거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7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장마 기간이에요. 장마 기간에 사내 체육대회를 하지는 않겠죠. 한번 쭉 나열해 볼까요? 네, 해볼게요. 자, 1, 2, 자, 어차피 우리는 숫자만 쓸 거니까요. 6, 7. 문제 간혹 보면은 달력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달력을 안 그려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한데 오히려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있겠지만 없는 경우라면 그려서라도 해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안 그리면 더 오래 걸립니다. 자, 3일부터 7일까지가 장마 기간이에요. 여기 주어지는 거죠. 자, 일단 1번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 가족 모두 참여함으로 주말로 정한다. 주말이 아니면 다 지워야 돼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거를 다 지워야 됩니다. 다 필요 없는 날짜예요. 그죠? 주말로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케팅 팀은 토요일에 격주로 출근을 하고요. 서비스 팀은 토요일에 격주로 출근을 합니다. 자, 마케팅과 서비스가 같이 출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토요일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장님이 11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출장입니다. 물론 뭐 얘는 체크할 필요 없죠. 안 되는 거니까. 자, 남은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2일에 출근했다. 아, 마케팅 팀 12일에 출근했대요. 그 요때 안 되고 요때 안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서비스 팀은 5일에 출근했다.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맞죠? 격주로 출근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케팅과 서비스가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앞선 조건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하단에 있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언제 출근했다, 토요일날 언제 출근했다는 게 나오면서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운동장은 둘째, 넷째 주말에는 개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지우네요. 그 들수 날짜가 딱 하루밖에 없어요. 답은 4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데 이걸 달력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자,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 대체로 문제 처리형 같은 경우는 일일이 좀 확인하고 일일이 좀 계산하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수험생 여러분들이 자원관리 때문에 어려웠어 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2번 볼게요. K공사 인력지원실 인사부 피사원은 직원들의 근무 평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점 평점 기준 표를 참고했을 때 피사원이 K 과장에게 부여할 가점은 이랬습니다. 자, 기준표를 보시게 되면은 근무 경력, 내부 평가, 제안상 결정 시, 그다음에 시행 결과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점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최대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최대가 있어요. 최대. 그다음에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인정 범위는 이 점수를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점수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개 받아도 안 된다. 이런 것. 예를 들면서 금상 같은 경우는 2개 받으면 벌써 0.5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인정 범위가 딱 거기까지만이니까. 자, 그다음 비고사항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게 있네요. 가점이 중복될 경우 원거리, 장거리 및 특수지원
특수지 근무 가점은 2분의 1만 인정한다. 그 다음에 현직급에 누적된다. 승진 후는 소멸된다. 수상 당시 직급에 한정한다. 제한상 수상 당시 직급에 한정한다.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죠. 그 정도. 자, 그리고 쭉 나열해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단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 뭐뭐는 그다음 이건 이것까지밖에 인정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등장하니까 주는 거예요. 등장 안 할 것 같으면 조건 안 줍니다. 물론 모두 다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주는 것들 중에 일부라도 쓰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됐죠? 안 쓸 거면 안 줘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안 썼다면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볼게요. 자, 일단 입사 후 36개월 동안 본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대요. 자, 보시게 되면은 본부 근무 같은 경우는 0.03점인데 36개월을 했다는 거죠. 본부에서. 그러면 0. 곱하기 36개월. 이러면 1.08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최대 1.8점이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역본부에서 24개월 했어요. 자, 그러면 지역본부는 0.15점이에요. 0.01로 죄송합니다. 0.015. 자, 이거에다가 24네요. 자, 이러면 0.36점입니다. 너무 많은데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역본부에서 24개월 근무 중 특수지에서 12개월 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2개월 동안은 파견 근무를 했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점이 중복된다고 그랬어요. 특수지 근무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2분의 1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지가 0.02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 12개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해보시면 그래서 0.12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부 복귀 후 현재까지 23개월 근무입니다. 자, 본부 복귀 후 23개월이니까 자, 본부로 복귀 후니까 본부에 있는 거예요. 본부에. 자, 그래서 0.03 곱하기 23입니다. 0.69. 자, 그 다음에 팀장 직급 과장의 승진 후 현재까지 내부 평가가 최상위 10%. 최상위 10%가 12회예요. 자, 그러면은 최상위 10%는 0.012. 너무 많네요. 요게 12회. 1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내부 평가 차상위 10%. 0.01점이에요. 그게 몇 번이에요?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더해봐야 0.5점이 안 되죠. 인정 범위가. 자, 근데 금상 2회, 은상 1회, 동상 1회예요. 그러면은 금상 2회면은 0.5, 은상이면 0.65, 동상 한 번이면 0.75인데 얘를 0.5로 가야 돼, 그냥. 왜요? 인정 범위가 0.5까지니까. 됐죠? 여기까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탁월 2회, 우수 1회, 0.65입니다. 그것도 역시 0.5로 봐야 돼요. 시행.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계산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나름 선을 맞춰서 썼어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요 선에 맞게 쭉 가시면 되고요. 일단은 직구죠. 왜 직구냐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가 4인데 다 4로 끝나요. 그죠? 직구졌어요.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4. 저는 이렇게 가요. 사실은 어떻게 가냐? 자, 1 쓰고 그 다음에 4, 10, 11, 21이죠. 그 다음은 8, 14, 16, 25, 29, 35, 35죠. 35. 그 다음에 4 이렇게 들어가죠. 해보시면 3, 4, 5, 4.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요건 제가 수립 능력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라인을 맞춰주는 거예요. 어차피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라인 맞춰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쭉 더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답은 2번이다. 계산해야 되는 건데 계산 안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 안 해도 되고 대소관계를 따지는 형태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계산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다음 넘어가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육아휴직 급여를 담당하는 인사부 K사원은 최근 신청 인원 명단을 받아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될 급여를 계산해 보고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아래와 같을 때 A에서 C 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모두 더한 것은, 그래서 A가 받는 것, B가 받는 것, C가 받는 것 다 더해야 돼요. 당연히 단서 조항이 있다면 그 단서 조항을 따라야 되고. 이거 보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첫 번째, 30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되죠? 자, 그다음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됐죠? 그다음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시가 육아휴직 개시일 시작한 걸로부터 1월 한 달 안으로부터 종료됐을 때 이후 12개월이 거의 1년 안에만 신청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 끝나고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자, 왜냐면은 그 조건이 없어요, 여기.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이거랑 비슷한 유형 중에 다른 문제에서는 이런 거 다 따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제를 좀 변형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네 번째 조건 및 혜택에서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이 150이고 하한액은 월 70입니다. 자, 상한액이라는 것은 당연히 150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150만 원으로 잡으라는 얘기고, 하한액이 70만 원이라는 얘기는 계산해봤더니 70도 안 돼. 그러면 70은 줘라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 이것도 상한액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빠의 달이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라는 얘기는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내는 사람이죠. 그죠? 첫 3개월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를 줍니다. 최대 150이고요. 둘째면 200을 줘요.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100%를 준다는 겁니다. 언제? 첫 3개월은. 아빠의 달이 당연히 있죠. A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씨. 자, 기본은 이거예요. 첫 3개월은 80%.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은 40%예요. 아빠의 달만 첫 번째가 100%고 3개월 동안 100%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면 40%인 거죠. 언급이 없잖아. 없으면 그냥 앞에 있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A를 보시면 A는 일단은 8개월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220 곱하기 0.8 하면 1616176인데 맥시멈이 150이니까 150 받아야 돼요. 3개월. 됐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220에 0.4면 88만 원. 88만 원은 상한액 하한액 모두 안 걸렸어요. 8개월 했으니까 5가 이렇게 되는 거죠. 450, 440, 890입니다. 자, B. B는 아빠의 달이에요. 아빠의 달이니까 300만 원의 100%는 300만 원인데 최고가 얼마예요? 200이니까 200만 원 갖고 가는 거죠. 3개월 동안. 그럼 이 사람은 1년 썼습니다. 1년. 자, 그럼 300만 원에 40%면 120이니까 120이면은 상한액을 넘어갔잖아요. 그죠? 100만 원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1,500만 원이네요. B는. 자, 그다음에 C. 자,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둘째 아이에서 맞죠? 맞네요. 200만 원. 자, 그다음에 6개월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통상임금이 90만 원인데 뭐 아빠의 달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첫째니까 어떻게 돼요? 90만 원에 80%, 72만 원이죠? 72만 원은 상한액, 하한액 모두 안 걸려요. 그러니까 C는 72만 원.
3입니다. 216만 원. 자, 그다음 6개월 했으니까 나머지 3개월인데 나머지 3개월에 90만 원에 40% 하면 36만 원이거든요. 근데 하한액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 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16 그다음에 150 366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 더했을 때 6으로 끝나는 게 다행히 하나밖에 없네요. 3번입니다. 3번. 자, 다 더하시면 3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전기 문제 해볼게요. 전기 문제. 이 전기요금 문제 너무 싫죠. 저도 이제 항상 대비한다고 해서 대비할 때 특히 이제 여기 요금 계산하는 게 좀 있어요. 한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보험료 계산하는 연금보험, 뭐 건강보험 이런 것들. 그럴 때 이런 계산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독하게 해야 됩니다.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근에 봤던 시험에서는 이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긴 했었는데 기존에 나왔었으니까 그리고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간과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셔야 됩니다. 자, 6번. 청구 요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 요금이 일단 뭐냐 이거예요. 기본 요금은 최종으로 사용한 구간에 따른 기본 요금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600을 썼잖아요. 600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600이면 400kWh를 초과했기 때문에 7,300원이 기본 요금이 되는 거죠. 기본 요금은 내가 얼마를 썼다. 양에 대한 게 아니라 구간에 대한 겁니다. 7,300원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 계산 잘 하시라고. 그죠? 편하게 하라고 600을 준 겁니다. 왜? 200 이하는 얼마예요? 93.3. 200 다음 200, 400까지는 187.9. 400 초과는 280.6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모두 다 뭐예요? 다 200, 200,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다 계산해서 더하지 말고 애초에 93.3. 맞죠? 187.9. 그 다음에 280.6.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거기다 200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16, 25, 10, 18. 자, 계산해 보면은 5, 6, 1.8입니다. 자, 5, 6, 1.8에다가 곱하기 200을 한 거예요. 바로 갈게요. 7,300원에. 자, 공두개니까 이렇게 붙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2 한 거죠. 해보면은 자, 11만 2,360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더하게 되면은 11만 9,660원이에요. 자, 그래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나죠. 이제 시작이죠. 왜 시작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부가세가 기본 요금 더하기 전력량 요금이에요. 그럼 기본 요금에다 거기다 10% 이게 부가세거든요.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원 미만 4452 반올림 하라는 얘기예요. 반올림. 그러면은 원 미만이면은 점 얼마당 버리라는 그 반올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근데 값의 차이를 보면은 4,000원, 5,000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뭐 7,000원, 15,000원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원 단위는 버려도 됩니다. 가장 근사한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냥. 자, 어찌됐건 간에 이거에 10%를 더해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10%. 11966. 원 단위 미만 절사인데 할 필요가 없어요. 원 단위 미만이 없기 때문에. 자, 더해 보면은 6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13만 1,626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지독하다. 그죠? 뭐라고 했어요? 기본 요금에다가 전력량 요금에다가 3.7%를 곱하래. 이게 지금 그 전력량 요금이거든요. 이거의 3.7%입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이게 너무 지독한데 그냥 이거 12만 원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정확한 값을 뭐 구해야 되겠지만 근사값만 구해도 되잖아요. 이 상황 자체는. 12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12만 원. 공 4개죠? 공세 여기다 주자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곱하게 되면 840, 3,600, 4,440. 물론 요거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왜? 12만 원이 아니었으니까. 자, 4,440. 심플하게 가자고요. 우리 6,
6, 0, 6, 1, 3. 요것보단 작아야 됩니다. 하나 있네요. 26원 작은 1번이 답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아주 타이트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딱 보시고 몇십 원, 몇 원 차이다 이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질 것 같으면은 이거를 막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라고. 되죠? 이상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근사값으로 가는 게 맞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서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이 11번도 요금 계산하는 문제인데 잘 나오거든요. 11번도 잘 하셔야 됩니다. 11번 한번 볼게요. 말이 길어요, 일단. 왜 말이 기냐? 정의 같은 게 있거든요. 정의. 이러이러하다, 저러저러하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긴 겁니다. 왜냐면 여비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땡땡조에서는 여비의 종류, 땡땡조에서는 여행일수의 계산, 땡땡조에서는 여비의 구분 계산, 땡땡조에서는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물론 이 문제가 지독한 이유는 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획일화 돼 있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읽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 좀 찾아보자면 여행 일수는 여행에 실제 소요된 일수입니다. 만약에 1박 2일이면 2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국외의 경우에는 국내 출발일을 목적지를 이른 목적지를 그 다음에 국내 도착일은 출발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예요? 국내 출발일은 목적지를 여행하는 것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출발하면 그게 바로 목적지에서 한 거라고 계산하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 여비는 같은 날에 여비액을 달리해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을 기준으로 한대요. 많은 액. 됐죠? 이 말이 사실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많다 적다가 되려면은 어떤 상황인지 줬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일단 많은 걸 기준으로 하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에 숙박비는 숙박지 기준으로 한다. 그다음에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에서는 국외 여비 여비 정액표를 따라 지급하고 일비는 여행 일수, 숙박비는 밤수, 항공편 이용 중에 숙박비 지급하지 않고 식비는 여행 일수. 다만 이동 중 당일의 식사 기준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식비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사실 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하루 종일 비행기만 탔다면 식비는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케이스는 없죠. 자, 식사 시간은 현지 시가 8시, 12시, 18시. 자, 이거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일정표, 여행 일정을 보고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총 여행은 6일이에요. 6일. 6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1일째에는 출국을 해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 보시면 2일째에 갑국 다 지역에 다 등급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찬을 즐기고요. 3일째에도 회의 갑국 출국합니다. 출국해요. 출국. 그죠? 그래서 라 지역에 도착해요. 3일째.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일비가 지금 얼마냐면 다가 보세요. 다는 지금 일비가 80이고 라는 70인데 1일째, 2일째, 3일째가 지금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국내 출발인 목적지를 기준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80, 80, 8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됐죠? 80, 80, 80으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하고 라가 일비가 달라요. 다른데 다는 80이고 라는 70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요걸 줬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줬었어야 되는데 이 말 없이 그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여비의 구분 계산이 있잖아요. 그냥 80이냐 70이냐 그럼 80으로 가야 된다고 그냥 단순하게. 근데 그 설명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문제에서 파악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다하고 라가 모두 걸쳐 있는 경우는 다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1비는 83번. 그 다음에 70이 3번이죠. 450이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남았습니다. 숙박비와 식비. 자, 숙박비는 어디 보자. 잠을 몇 번 잤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단 1일째는 비행기에서 잔 거니까 아니고 2일째 만찬 즐기고요. 다음날 회의가 있어요. 한 번 잤어요. 그죠? 한 번 잤다. 자, 그 다음에 갑곡에서 출국해서 라지 도착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3일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죠? 4일째 회의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출국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 잤네요. 그러면은 233 더하기 164가 두 번 328이네요. 맞죠? 자, 계산하시면 561입니다. 숙박비. 그 다음에 식비는 자, 식비는 보시게 되면은 어떤 밥을 먹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먹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자, 2일째 만찬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에서 9시에 회의. 그 다음에 갑곡 출국. 됐죠? 자, 그 다음에 을국에 도착. 아, 이 식비가 애매하네요. 그죠? 이게 이 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써 있어갖고 뭐라고 돼 있냐면 당일의 식사 기준 시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식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아, 애매한데요. 보시게 되면 1일 기준이니까 2일째 어찌됐건 간에 와서 밥을 먹었죠. 그 다음에 3일째 어떻게 된 거예요? 밥을 먹었어요. 근데 3일째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을국에 17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석식은 18시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갑에서 밥을 먹었을 거고 을에서도 먹었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럼 어떤 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많은 거. 그러니까 이것도 102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식비는 괜히 복잡하네요. 두 번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일째하고 5일째 먹습니다. 85 두 번이죠. 자, 이래서 204, 170 이렇게 되니까 37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50, 561, 374가 들어가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비용 계산하는 문제가 뒤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은 원리로 제한되는 거, 빠져야 되는 거, 고려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처리형에서 문제 처리 이 정도 계산 형태가 있다, 파악하는 형태가 있다 이렇게 있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